자, 이제 소방학 개론에 들어왔습니다. 1급, 2급, 3급 다 해당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자, 보겠습니다. 자, 내용 봅니다. 자, 여기 별 3개고요. 별 3개, 1, 2, 3급 해당됩니다. 다음 산소 공급원입니다. 산소 공급원. 산소 공급원은 자, 공기도 산소 공급원이고요. 여기 산화성 물질도 산소 공급원입니다. 자, 첫 번째 공기 봅니다. 공기는 일반 우리 공기 중에는 산소가 약 21 볼륨 퍼센트래요. 이 볼륨 퍼센트는 단위인데요. 부피를 나타내는데요. 이거를 어떤 부피에서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자, 차지하는 비율을 부피로 따지는 거예요. 비율을 볼륨 퍼센트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공기 중에는 약 21 볼륨 퍼센트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 공기량이 적으면 가연물은 완전히 연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공기량이 적으면. 자, 그걸 제가 위에다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자, 거기 보면은 한계 산소 농도가 있어요.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 미리 설명을 제가 드려버리려고. 자, LOI라고 해요. 리미트 옥시겐 인덱스 해가지고 LOI라고 부릅니다. 자, 한계 산소 농도는 뭐냐면 다연성 물질이 이게 연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산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산소. 이 프로테이지가 일반 물질일 경우에 14에서 15 볼륨 퍼센트예요. 이게 한계 산소 농도 일반 물질에 이 밑으로 산소 퍼센트가 되면은 연소가 되지 않습니다. 불이 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한계 산소 농도는 14에서 15 볼륨 퍼센트예요. 이게 중요해요. 바로 이 얘기예요. 공기량이 적으면 가연물은 연소하지 않는다는 게 그만큼 산소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LOI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기량이 너무 많으면 연소가스의 온도가 낮아져서 열 효율이 저하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 또 가스에서 보면은 가스계에서 보면은 연소 범위가 있고요. 자, 여기다 쓸게요. 자, 연소 범위가 있고요. 연소 한계가 있어요. 이게 책에 다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미리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미리 얘기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쉽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연소 상한계가 있어요. 자, 이 사이를 연소 범위라고 합니다. 연소 하한계와 상한계 사이 값을 연소 범위라고 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는 연소 하한계가 4.1 볼륨 퍼센트고요. 상한계가 75예요. 75 볼륨 퍼센트예요. 수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4.1에서 75까지 범위가 연소 범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연소 범위는 수소는 예를 들어서 수소인 경우에는
4.1에서부터 75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연소 범위는. 근데 연소 하한계는 여기서 4.1보다도 4.1보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제가 여기다 그릴게요. 여기가 있으면 얘가 제로 볼륨 퍼센트고요. 여기가 100이에요. 여기 끝이 100 볼륨 퍼센트입니다. 그러면 이게 수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4.1이고 여기가 75예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자,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걸 연소 하한계라고 그래요. 연소 하한계. 이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점을 연소 하한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쪽으로 연소 상한계예요. 여기가 연소 상한계. 연소 상한계. 여기는 연소 하한계. 자, 이 중간을 여기를 요 사이를 뭐예요? 연소 범위예요. 연소 범위.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거기 얘기가 지금 이 얘기거든요. 공기량이 너무 많으면 연소가스의 온도가 낮아져 열 효율이 저하된다. 이 얘기가. 자, 여기 설명 갑니다. 자, 이 연소 위에 보면 이 연소 하한계는 뭐냐면 이 연소 물질 있죠. 지금 가스라 하면은 지금 수소를 얘기 들었잖아요. 수소량이 작아요. 예? 이 얘기는 수소량이 작아. 양이 너무 작아서 산소는 많아. 자, 산소는 많은데 양이 작기 때문에 양이 작아요. 자, 양이 작으니까 이게 당연히 연소가 안 돼요. 그 수소로 봤을 때 그게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죠. 자, 4.1 이하가 돼버리면 볼륨 퍼센트가 4.1 이하가 되면은 이게 연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하한계가 바로 이 4.1이 그가 경계예요. 자, 그 다음에 상한계는 뭐냐? 반대로 수소는 굉장히 많은데 즉 공기, 즉 산소는 작아요. 자, 산소는 작으면 이게 또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 지점이 75예요. 볼륨 퍼센트를 부피로 봤을 때에 자, 수소는 75가 되고 공기가 예를 들어서 25 이하가 되면 공기가 25 이하가 되면은 또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게 연소 상한계예요. 그 여기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여기 밑에 지금 내용이 지금 있잖아요. 여기 밑에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중간에 얘기하는 것들이 뭐예요, 이게? 예? 공기량이 너무 많아도 연소가 안 된대잖아요. 공기량이 너무 많으면. 예? 그거는 지금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연소 하한계죠. 공기량은 많은데 뭐예요? 연소 물질은 작으니까 하한계고요. 반대로 공기량은 적은데 연소 물질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제가 방금 설명했던 여기 위에 이거는 상한계죠. 자, 수소는 너무 많은데 공기량은 적다. 그 퍼센트가 이 75. 수소가 75라고 하면은 공기는 자, 25. 공기가 그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얘 연소가 안 돼요. 이게 상한계예요. 이 지점으로부터는 연소가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한계도 이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연소가 안 되고 이 범위 내에서만
여기 법인에서만 연소가 된다.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나갑니다. 자, 산화성 물질은요, 제1류 이온물과 제6류 이온물이 있어요. 근데 1류 이온물은 산화성 고체라고 말하고요. 자, 여기 산화성 고체, 그 다음에 6류는 산화성 액체를 얘기합니다. 여기 산화성 액체. 자, 산화성 고체는 1류, 액체는 6류 이온. 이것들은 뭐냐면 자체에, 이 물질 자체 내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산소를 내포하고 있어서 여기에다가 일정한 압력이나 어떤 열을 가하게 되면 이제 산소가 유리됩니다. 산소가 분리돼서 나와요. 그렇게 돼서 다른 연소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 옆에 어떤 가연성 물질이 있어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이거는 화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물을 뿌린다고 해서 되겠어요? 그 자체 내에서 산소가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또 이런 물질 중에 고체들은 또 금수성 물질이 있어요. 그럼 물을 뿌리면 오히려 더 그 안에서 산소가 나오기 때문에 물을 또 뿌려서는 안 될 또 그런 물질도 있어요. 그래서 더욱 이게 소화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은 자, 저연성 물질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 밑에 보면 저연성 물질. 자기 스스로 타지는 않지만 남을 잘 타게 도와준다. 저연성 물질이에요. 산화성 물질은. 자, 여기 보면 방금 국내 이온물 관리법 제1류 및 6류 이온물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제가 위에다 파란 글씨로 적어 놨고요. 여기 그 중간에 보면 이 환원성 물질 또 산화성을 갖는 산화성 물질이 있죠. 이 물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떤 연소를 할 때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산화를 말씀드렸고요. 반대로 환원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 환원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 환원성 물질이고요. 자, 환원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 환원성 물질이고, 그 다음에 산화를 일으키는 물질이 산화성 물질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산화성 물질은 반드시 그 자체는 가연성이 아니다. 그렇죠. 꼭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물질도 있습니다만은 산화성 물질이 꼭 반드시 가연성은 아니고 저연성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체에 타지는 않으나 남을 잘 타게 도와준다. 왜? 산소를 계속 유출하기 때문에 자체 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유리에서. 자, 그 다음에 이들 물질에 의한 산화 반응은 일반적으로 큰 발열을 동반하고 폭발적으로 진행한다. 돼 있죠. 자, 다음에 점화 에너지 봅니다. 점화 에너지. 자, 점화를 시키는 에너지죠. 자, 밑에 봅니다. 자, 점화 에너지는 첫 번째 화염이 있어요. 점화 에너지 화염 불꽃. 자, 가연성 혼합 기체는 자, 이거 뭐예요? 탈 수 있도록 혼합된 기체래요. 그러니까 비율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혼합 비율이에요. 산소와. 자, 기체는 작은 화염으로도 확실하게 인화된다. 이거 가정에 우리가 도시가스, 메탄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가스, 메탄. 거기에 불을 붙일 때는 이게 공기하고 잘 혼합돼서 조절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바로 불이 잘 붙습니다. 작은 불꽃으로도. 자, 화염 중, 화염으로 이제 점화 에너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탄화수소가 있어요. 이 탄화수소는 뭐냐면, 어떤 것들이 탄화수소냐면, 수소가 들어있어요. H라는 화학 기소에
그 보면 뭐에서 보면은 수소가 들어있어요. 메탄, 프로판, 그 다음에 부탄, 네, 부탄 등의 가스와 석유류 있죠. 석유류, 휘발유 뭐 이런 거 등요. 석유류 연소에 의한 화염 온도는 자 탄화수소니까 화염 중 탄화수소죠. 즉 메탄, 프로판 가스 석유류예요. 이런 화염은 얼마냐면 온도가 밑에 있어요. 1200도씨예요. 1200도씨. 그럼 굉장히 높은 온도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염은, 즉 탄화수소 화염은 온도가 높잖아고 그랬어요. 온도가 높다고 그래서 혼합 비율에 상관없이 혼합 비율에 관계없이 혼합 기체의 발화 온도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쉽게 그 비율하고 관계없이 불을 붙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온도가 높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설명드려요. 자, 이 화염 중 탄화수소, 메탄, 프로판, 부탄가스, 석유류 등의 이거를 탄화수소계인데요. 이의 연소에 의한 화염 온도는 굉장히 높다. 1200도까지 간다. 그래서 이 화염 온도는 혼합 기체의 연료 공기 비에 관계없이 기체의 발화 온도보다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 붙는다. 자, 화염에는 최저 온도가 있는데 탄화수소 등에서는 약 1200도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200도 굉장히 높은 온도죠. 이 탄화수소, 즉 메탄, 프로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염은 쉽게 조성 비와 관계없이, 즉 섞이는 비율하고 관계없이 잘 붙일 수 있다. 왜 그럴까요? 화염에 대한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발열량이 크죠. 그러니까 발화 온도보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쉽게 불이 붙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봅니다. 자, 자연 발화점, 자연 발화 온도, 발화점, 발화 온도, 착화점, 착화 온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똑같은 의미예요. 자, 다시 보겠어요. 자연 발화점에서 자연을 빼면 발화점이 되죠. 그러면 또 여기 뒤에 보면 발화점, 발화 온도 있죠. 여기 자연 발화 온도에 자연 빼면 발화 온도가 된 같은 의미예요.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발화한다, 착화한다 같은 의미의 불을 붙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발화점, 착화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발화점을 착화점으로 똑같은 의미라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발화온도, 착화온도 같은 내용입니다. 왜 두세 번 강조를 하냐면 뒤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헷갈려요. 이거를 이 얘기는 뭐고 이 얘기는 뭐지 이런데 이거를 정리를 해 놓으시면 야,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하고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열면 보겠습니다. 열면. 자, 레이저 포인트로 자, 별 3개 1, 2, 3급이고요. 열면. 자, 열면은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면요. 자, 우리가 그 집 안에서 쓰는 프라이팬 있죠.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넣고 계속 가열을 하면은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식용유에 실제로 뭐 성냥불을 갖다 대는 거 불을 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프라이팬에 식용유에 불이 자연적으로 붙어버리죠. 이게 자연 발화가 돼버리는 건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열면 프라이팬에 열이 굉장히 좀 가해져 가지고 그 열면의 온도 때문에 계속 열을 가해 주니까 그래서 그 열이 식용유에 축적이 돼서
발화 온도보다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불이 붙어버린다 혼자. 이게 이제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 거죠 거기서. 자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열면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발화시키는 거를 열면, 그 어떤 면을 통해서, 열을 통하는 면을 통해서 발화시키는 것이죠. 자, 전기 불꽃이 있어요. 이건 정전기 불꽃 포함되는 겁니다. 전기 불꽃. 자, 이거는 휘발유 자동차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 불꽃. 점화 스파크 있죠? 그 점화 스파크가 바로 전기 불꽃입니다. 자, 전기 불꽃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대상물에 부여해요. 자, 한번 바짝 한 것 같아도 거기에는 집중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불이 붙는 거예요. 에너지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높은 발화원입니다. 이게 전기 불꽃은. 그래서 쉽게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는 방법도 어떤 거죠? 전기 불꽃이죠. 불꽃으로 붙이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쉽게 잘 붙어서. 그러나 고체를 분해 발화시킬 정도의 에너지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자 여기 고체를 분해 발화, 이게 또 나오네요. 자 고체, 즉 나무가 고체죠. 그 나무를 태울 때는 바로 그냥 뭐 이렇게 태우는 게 아니라 이게 먼저 분해라는 그런 작용이 일어납니다. 분해라는 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분해가 일어나야 이게 이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해, 그 다음에 발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에너지가 불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성냥꼬투리로 하나 쉽게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기가 어렵죠. 우리가 불 쏘시개를 통해서 붙이지 큰 나무에다 바로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성냥개비로는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러나 가연성 기체나 전기가 그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전기 불꽃으로 붙이려면 우리가 나무 같은 거는 못 붙이잖아요. 전기 불꽃으로. 그러나 가연성 기체나 전기는 쉽게 에너지가 밀도 없기 때문에 붙일 수가 있다. 그 뜻이에요. 고체는 불해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나 이거는 그게 없기 때문에 바로 붙일 수 있어요. 실제 화재나 폭발 사고에는 정전기 불꽃을 포함하여 전기 불꽃의 원인에 의한 것이 상당히 많다. 자, 단열 압축이란 점화 에너지예요. 점화 에너지는 단열 압축이 있어요. 디젤 엔진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디젤 엔진. 디젤 엔진은 압축이죠. 굉장히 센 압축을 통해서, 자, 압축을 하면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이 굉장히 압축을 세게 하면은 열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그 가연성 가스의 발화 온도보다도 그 열이 더 많이 발생하기, 즉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단열 압축입니다. 단열된 상태에서 압축을 하면은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가 똑같은 의미를 가진 거예요. 배관속을 흐르는 폭발성 혼합기에서 갑자기 밸브를 닫으면 혼합기가 부분적으로 압축되면서 열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자, 이것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뒤에도 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가스계 시설에서 나와요. 자, 가스계에서 이렇게 쭉 가는데 여기에 이제 밸브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자, 밸브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이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여기에서 지금 가스가, 가연성 가스가 이렇게 갑니다. 예를 들어서 메탄이라고 봐요. 도시가스. 도시가스가 이렇게 흘러가요. 자, 이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여기에서 일정한 압력으로 쭉 지금 밀어요. 압력, 굉장히 이게 센 압력으로 미니바 도시가스는
센 압력으로 밀어야 지금 가정, 뭐 아파트도 올라가고 가정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센 압력으로 미는데, 이때 여기 중간에 도시가스 있는 중간에 여기에 있는 밸브를 갑자기 열어놨던 거를 딱 폐쇄를 이렇게 갑자기 폐쇄, 짧은 시간에 몇 초 안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딱 폐쇄를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평상시에 흐르던 이렇게 센 흐름으로 흐르던 이 가스가 여기에서 갑자기 닫아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압력을 받아서 반대로 반사합니다. 그 압력이 여기서 반사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앞에서 미는 압력하고 서로 반사되는 압력하고 여기에서 부딪히면서 굉장히 큰 압력이 발생합니다. 이 지점에서 부딪히는 지점에서 압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고열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자연 발화가 일어나 버려요. 물론 이 안에가 순수한 가스만으로는 발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가연성, 즉 말해서 산소가 어느 정도 혼합이 돼 있다면 그걸 산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혼합이 돼 있다면 여기서 불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고열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밸브를 닫을 때 현장에서는 20초 이상 서서히 열고 서서히 닫습니다. 네, 20초에서 한 1분 동안 그 사이에 서서히 열고 서서히 닫아야 됩니다. 가스계에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옥내소환제를 언급해 놨습니다만은 옥내소환은 이거 물이잖아요. 물인데 이 배관에 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흐르는 물이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이제 가압수 압력이 가해진 가압수죠. 굉장히 압력이 세게 가해집니다. 옥상까지 올라가야 제일 꼭대기층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센 압력으로 밀리는데 이때 이 밸브를 갑자기 닫아버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이 역으로 닫아버리니까 여기서 가지 못하고 그 흐름이 역으로 압력이 작용하면서 여기에서 압력이 두 개의 압력이 합쳐지면서 큰 열이 발생합니다. 이때 이거를 숙격작용이라고 해요. 숙격작용, 축격현상. 여기에서 압력이 일어나면서 다른 기기들을 파손해 버립니다. 그 압력이 거꾸로 치고 들어가면서 이 압력이 거꾸로 치고 들어가면서 주변에 있는 압력계라든가 뭐 기타 어떤 밸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뭐 진공계 이런 거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다 파손시켜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옥내소화전도 똑같이 천천히 닫고 천천히 열어줘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자연 발화가 있어요. 좀 빨리 나갑니다. 이제 자연 발화는 이제 점화 원이 없이도 외부에서 어떤 뭐 열면이나 전기 불꽃이나 뭐 단열 압축이나 뭐 화염이나 이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절로 불이 붙는 겁니다. 이게 자연 발화예요. 아까 자연 발화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발화, 착화, 뭐 자연 발화점, 착화점, 자연 발화 온도, 착화 온도 다 같은 의미. 자, 여기 보면 불센지, 산석권, 발태, 흑목활, 중시산. 꼭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몇 번 외우다 보면 이제 입에서 줄줄줄 나오게 돼 있어요. 불센지, 산석권, 발태, 흑목활, 중시산. 여기서 문제가 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 분해열이라는 게 있어요. 분해될 때, 아까 뭡니까? 고체는 탈 때, 분해될 때 열이 납니다. 분해열이 있어요. 분해할 때. 그러면 셀룰로이드나 니트로셀룰로스가 그거 대표적인 건데요. 분해할 때 열이 납니다. 그래서 그 열로 인해서 자동으로 불이 붙어버려요. 자연 발화가 됩니다. 착화가. 자, 두 번째, 산화열이 있어요. 아까 산화 반응할 때 열이 납니다. 자, 석탄, 건석류,
석탄 건성류는 산석건 그렇게 해가지고 산화열에서 발화됩니다. 자연 발화. 세 번째 발효열이 있어요. 태엽입니다. 태엽. 발효될 때에 굉장히 뜨거운 열이 납니다. 예, 이 열로 인해서 자연 발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태비가 이제 그 하나의 예를 들어놨고요. 그래서 발퇴입니다. 네 번째 흡착열. 열을 빨아들입니다. 흡착을 시켜서 외부에서 어떤 그 발화원이 없이도 혼자 발화가 돼요. 목탄, 활성탄입니다. 목탄, 활성탄이 대표적이에요. 그렇게 흠목활입니다. 그 다음에 중합열이 있어요. 시아나 수소, 산화 에틸렌이 있어요. 이거는 중시산이라고 그래요. 중시산. 그래서 그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자연 발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풍시켜줘야 되겠죠? 자, 열이 나니까 통풍하면 당연히 자연 발화 예방되겠고요. 주위 온도를 낮춰요. 자, 열이 나기 때문에 주위 온도를 낮추면 아무래도 자연 발화가 일어나기 쉽지 않겠죠. 온도를 낮추니까. 그럼 습도를 낮게 유지해야 돼요. 이거를 습도를 낮게 유지해서 열 축적을 억제하는 것이 좋죠. 습도를 높게 하면 어떻게 보면 습도가 높은 수분이 많으니까 이게 예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대예요. 습도를 낮게 유지해야 돼요. 건조하게. 왜? 열 축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수분이 열 축적을 해가지고 그 축적된 열로 인해서 자연 발화가 되기 때문에 이 축적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습도를 낮게 유지한다. 그래서 제가 녹색으로 해놨어요. 이거 습도를 높게 유지한다 그러면 이거 맞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의하시라고. 기타 복사열 위에 마찰도 있고요. 충격을 줘서 할 수도 있고요. 열선에 의해서 점화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고요. 광선, 빛을 통해서 발화 에너지도 쓸 수 있어요. 이거는 기타로 이제 돼 있고요. 자, 이와 같이 점화 에너지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기타에는 복사열도 있습니다. 복사열. 기타에는 복사열도 포함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점화 에너지, 복사열, 자연발화, 단열, 전기불꽃, 열면, 그 다음에 뭡니까 화염, 이런 것들이 점화 에너지다 쓸 수 있다. 자, 넘어갑니다. 좀 길었습니다.